2021년 제1차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설명회가 곧 시작될 예정입니다. 참석해주신 관계자 여러분들께서는 자리에 착석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해 휴대전화는 진동 모드로 바꿔주시길 부탁드리고요. 혹시 모를 재난 상황에 대비해 교재에 실려있는 피난 안내도를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교육부가 주최하고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이 주관하는 2021년 제1차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행사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김선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바쁘신 업무 가운데도 사업 설명회에 참석해 주시기 위해 이곳까지 와주신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 관계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전해드립니다. 본행사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의 핵심 과제인 사전기획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교육청 담당자, 건축사 등 사전기획 수행 관계자를 대상으로 사업 설명회를 개최해 전달하는 취지로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교육부, 시도교육청에서 주최하고 한국교육시설안전원, 한국교육개발원이 주관하고 대한건축학회, 대한건축사협회, 한국실내디자인학회가 후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행사에 앞서 참석해 주신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사업 설명회를 주최한 교육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실무추진단 오성배 부단장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교육부 정봉출 팀장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그럼 먼저 국민 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애국가 제창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착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답은 이번 사업 설명회를 주최하신 교육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실무추진단 오성배 부단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교육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실무추진단 부단장 오성배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설명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 영상으로 참여하고 계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사업 설명회에 참여하신 분들은 미래사회를 이끌어갈 우리 교육부와 교육청, 그리고 오늘 설명회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이 함께 만들어갈 학교의 모습은 이미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 생각합니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는 우리나라 교육의 미래이자 희망입니다. 미래학교 자체가 교육의 컨텐츠이고 교과서이며 교육의 방식이 되도록 하는 것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한국파 뉴딜 10대 중점과제의 하나로 지난해 7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이 선정된 이후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현장 교원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올해 2월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종합 추진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교육과정과 연계되는 다양하고 유연한 학교 공간, 빠르게 변해가는 미래사회에 대응할 디지털 교육 환경, 타인과 협력하고 공동체의 가치를 존중하는 시민 양성, 환경 보존의 중요성을 몸소 실천하는 교육의 현장까지 이 모든 것이 그린스마트 미래학교가 이루어가고 싶은 우리 아이들의 학교의 모습입니다. 교육부와 교육청, 그리고 오늘 설명회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이 함께 만들어갈 학교의 모습은 바로 앞으로의 우리 미래 교육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학교 공간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일은 관련 분야 전문가의 도움이 없이는 어려운 일이라는 점은 모두가 공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원하는 학교의 모습이 무엇인지, 미래 사회를 이끌어갈 인재들을 키워갈 공간에는 어떤 것이 필요한지, 관련 전문가들이 학교 현장과 함께 소통하고 기획하며 그 내용을 구체적인 공간의 형태를 구현해낼 때 비로소 그린스마트 미래학교가 실제하게 될 것입니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에서는 기존의 학교 시설 사업과는 다르게 사전 기획 과정을 두어 교사, 학생 등 사용자의 참여를 통해 의견을 제안하도록 하고 건축 전문가와 교육 전문가가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는 공간 기획과 설계를 주요한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관련 절차에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업 설명회를 시작으로 건축 분야는 물론 다양한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이 학교 모습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이해를 가지고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역량과 전문성을 마음껏 발휘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이를 통하여 학교는 우리 모두의 힘으로 더욱 발전할 것이며 가장 미래지향적인 모습으로 변모해 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오성배 부단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정말 원하는 미래의 학교는 어떤 모습일까요? 저도 정말 궁금하고 기대가 됩니다. 그린스마트 미래 학교는 교육부가 디지털 교육 인프라 확충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다양한 학습 경험이 가능한 유비쿼터스 환경을 조성하고 저탄소 친환경 학습 환경을 구현하겠다는 의지인데요. 정말 기대가 됩니다. 네, 이제부터 주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으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종합계획에 대해 교육부 정봉출 팀장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교육부에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를 담당하고 있는 정봉출 팀장입니다. 예, 화면에 보시다시피 오늘 설명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종합추진계획입니다. 저희가 지난 2월에 종합추진계획을 발표를 하고 언론에도 이렇게 여러 가지 홍보를 통해서 안내를 드렸는데요. 오늘 전반적인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고 앞으로 사전기획이 어떻게 진행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참고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 내용은 지난번에 대통령께서 행사에서 하신 말씀인데요. 이 내용이 우리 사업의 전반적인 방향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린 스마트 스쿨 자체가 그린 교육, 디지털 교육, 그리고 사람 교육의 훌륭한 콘텐츠이자 교재이다. 이런 말씀이 하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는 한국판 뉴딜의 대표 사업으로 학교 공간과 교육의 혁신을 이뤄내야 한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 좀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 이것도 하나의 또 다른 시설 사업이 아니냐 이런 질문 사항들이 많이 있는데요. 요약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학교 공간과 교육의 혁신을 종합적으로 이루어내기 위한 사업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먼저 추진 배경과 그동안의 경과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아시겠지만 코로나19라든지 그리고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에 대비할 수 있는 인재 양성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부에서 준비하고 있는 여러 가지 교육과정 개편이라든지 그 다음에 25년부터 전면 도입되는 고교 학점제 이러한 여러 미래형 교육과정을 도입하기 위한 학교 모델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과 사회가 함께 잘 살기 위한 학교의 역할이 앞으로 더 중요해지겠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특히 이제 OECD에서 제기하고 있는 교육 목표, 개인과 사회의 웰빙 이런 부분들을 실현하기 위한 쾌적하고 안전한 삶의 공간으로서의 학교가 필요하다 이런 부분이 저희의 추진 배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요 경과를 말씀드리면 2019년부터 저희가 학교 공간혁신 사업을 추진을 해왔었고요. 2020년부터 이 사업을 확대 발전시켜서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으로 준비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 2월에 종합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예, 관련 정책 현황을 말씀드리면 그동안 교육과정 개선이나 학교 시설 사업이 여러 가지 저희 사업적인 측면에서 진행이 되어 왔지만 종합적인 추진 모델이 좀 부족했다, 이런 부분이 제기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시설 노후도가 여러 가지 이제 가속화되고 있음에도 아직 그 부분을 완전히 해소하지는 못하고 있다. 그래서 40년 이상 경과된 노후 학교 건물이 사실 지금 전체 20% 정도이고 앞으로도 빠르게 증가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디지털 환경 기반의 새로운 교수학습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음에도 아직은 완전하지 못한 상태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외 동향을 말씀드리면 혁신적 교육과 물리적 학교 공간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OECD의 학습 환경 평가 프로그램이 마련 중이고, 두 번째로 미래 교육과 미래형 학교에 대한 시도가 각국에서도 시작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영국의 미래학교 프로젝트, 그리고 싱가포르의 미래학교 사업이 지속적으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국과 일본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체험형 교육이라든지 지역사회 개방이 다양한 학교 모델을 통해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어떤 현장의 의견을 들었을 때 학생들이 제기한 의견들은 학교 공간 혁신 사업을 통해서 이제 본인들이 느낀 것이 이 사업 자체가 시설이 아닌 새로운 학교 문화를 만드는 과정이었다, 이런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교원분들은 사용자가 필요한 공간이나 교육과정과 하나가 되는 공간 조성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학부모님들께서는 사회의 개방성과 통합성을 높이는 미래학교를 조성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들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견들을 모아서 저희가 사업의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는 부분은 그 중단에 보시면 왼쪽에 교육 전환,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교육과정과 혁신적 교수학습을 학교에 반영하고자 한다, 이게 첫 번째 목표로 볼 수 있겠고요. 이를 위해서 오른쪽에 있는 네 가지 축, 공간혁신, 스마트 교실, 그린 학교, 학교 복합화, 이렇게 네 가지 요소를 접목해서 교육과 시설을 종합적으로 미래 학교의 요소로 반영하는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에 나와 있는 비전은 최종적으로 저희가 모두 함께 성장하는 행복한 미래 학교를 구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 전략은 전환으로서는 디지털 친화 그리고 생태 환경 이쪽으로 전환한다는 방향이고요. 융합은 교육과 건축, 교과와 비교과, 그리고 학교와 지역사회, 이렇게 융합을 한다는 방향입니다. 그리고 자율과 특성은 현장의 자율과 특성을 존중해서 다양한 모델을 구현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예, 기본 방향을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던 2022 개정 교육과정과 연계해서 24년부터 미래학교가 전환되도록 그렇게 일정이 짜여져 있고요. 두 번째로는 사업 대상은 40년 이상 경과한 노후 학교를 대상으로 하지만 앞으로 신설되는 학교라든지 증개축 학교를 포함해서 모든 학교를 미래학교로 전환하겠다라는 게 저희의 사업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표로 나와 있는 부분을 보시면 저희 사업과 교육과정 개정 그리고 고교학점제, 주요 인프라 이렇게 각 25년까지 진행되는 사업의 일정들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예, 두 번째는 사용자 중심인데요. 대상학교 선정부터 사전기획 참여 설계에 이르기까지 사업 전반에 사용자의 참여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아까 말씀드렸던 학교 공간혁신 사업에서도 적용이 되었던 사항인데 사용자의 요구를 수렴해서 학교 공간을 과거와 달리 사용자 중심의 교육 공간으로 조성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자율과 특성화인데요.
말씀드린 대로 지역과 여러 공동체의 요구에 맞춰서 특정 요소를 강조한 모델을 운영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 농산어촌처럼 교육문화시설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복합화를 강조하고 기후 환경에 관심이 많은 지역에서는 그린 학교 모델을 강조하는 형태로 사업이 진행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4가지 요소 중에 첫 번째 이제 공간 혁신입니다. 학생 개별 맞춤형 학습과 균형 잡힌 삶의 공간으로서 교육 혁신을 지원하는 미래 학교 공간을 마련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다양한 학습과 융합적 경험이 가능한 공간을 조성하는 내용인데요. 첫 번째로 유연한 공간, 학생들이 다양하게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통합 분리를 통해서 크기와 용도를 조절하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과목 간, 활동 간 융합이 가능하도록 장이 융합 공간을 조성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온라인 수업이나 여러 가지 토의 토론을 위한 개별 공간이 설계될 수 있도록 다양한 소규모 공간을 만들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 학생의 휴식과 소통이 있는 공간입니다. 첫 번째 참여 소통 공간으로서는 특히 이제 초등학생이나 여러 가지 중학생 우리 학교 학생들에게 필요한 휴식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전시 공간 이런 부분을 통해서 학습과 삶이 공존하는 학교를 조성하겠다는 방향이고요. 두 번째는 분리된 교실 공간이 중정이나 여러 가지 이런 교류형 공간을 통해서 학생들 간의 소통을 증진시키겠다는 사업 방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개방성 관련해서는 내부 공간과 연결되어 있는 다양한 외부 다목적 공간을 조성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다양한 학습 경험을 제공하는 교수 학습이 운영되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따른 선택 학습이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고, 두 번째로는 탐구형 수업이나 융합 수업, 다양한 프로젝트 수업 이런 형태로 주제 중심 수업이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발적 소통이나 교류를 통해서 인성과 공동체 의식이 성장될 수 있도록 휴식과 소통 공간이 조성 활용되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 요소는 스마트 교실인데요. 이 내용은 디지털 전환 시대에 대응해서 첨단 교수 학습 방식을 학교에 도입해서 스마트 학습 환경으로 조성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디지털 기반의 스마트 학습 환경인데요. 지금 저희가 다른 학교를 대상으로도 다 진행되고 있습니다만은 각 교실의 전체 무선 인터넷 환경을 구축하고, 두 번째로는 개별 디바이스를 제공해서 다양한 기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마지막으로 첨단 학습 기자재를 구비해서 수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환경을 구축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스마트한 학교 운영 체계 구축인데요. 첫 번째로는 지금 구축 중인 4세대 교육 행정 정보 시스템을 교무 학사에 접목해서 활용을 하고, 두 번째는 교내 디지털 기자재의 효율적 유지 관리를 지원해서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개별 기기를 차질 없이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마지막으로는 CCTV나 비콘 등 다양한 기기를 활용해서 학생들의 안전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그런 관리 시스템을 운영하는 부분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앞에서 구축된 시스템을 통해서 교수 학습을 혁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온오프라인 수업을 융합해서 블렌디드 수업 이렇게 활용하는 부분이 점차 확대되게 되겠고요. 두 번째는 빅데이터나 AI와 같은 에듀테크를 활용해서 맞춤형 개별 학습을 확대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교실 안팎 그리고 국내외 학교 간 이렇게 다양한 교수 학습 자원을 확장해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게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학생활동 중심 수업의 사례를 제시한 내용인데요. 포항 소재 중학교에서 실질적으로 과목 간 연계를 통해서 스마트 시스템으로 다양한 이런 융합 수업들 그리고 학생 중심 수업을 활용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그린 학교입니다. 학교가 생태 문명 전환의 학습장이 될 수 있도록 건축적 설계와 교육이 연동되는 그린 학교를 구현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첫 번째 요소는 탄소 중립 제로 에너지 학교인데요. 많이 들으셨겠지만 에너지 절감이나 태양광 발전 기술 등을 활용해서 제로 에너지 학교를 실현하고 여러 가지 원격 통합 제어 체계를 구축해서 쾌적한 학습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입니다. 밑에 나와 있는 그림은 기존 학교 시설과 제로 에너지 학교, 앞으로 구축되는 학교 시설을 이렇게 그림으로 비교해 놓았습니다. 두 번째는 학습, 휴식이 함께하는 건강한 생태 학교입니다. 학교 텃밭이나 실내 정원, 연못 등 여러 가지 체험할 수 있는 생태 교육 공간을 통해서 학교 내에 여러 가지 환경 여건을 조성하고, 두 번째는 이러한 그 환경을 통해서 학교 정원 이렇게 다양한 부분과 연결을 해서 휴식 및 커뮤니케이션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친환경 자재를 활용해서 그 유해 물질을 제거하고 건강한 공간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는 이러한 환경들을 이용해서 교육의 장으로 제공되는 학교인데요. 첫 번째, 아까 이제 구축된 여러 가지 에너지 절감 시설이나 생태 환경 등을 여러 가지 교육 교재로 활용을 하고,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계기판 등을 통해서 학생들이 실제로 학교에서 얼마나 에너지가 절감되고 있는지, 생산되고 있는지를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교육 프로그램인데요. 환경교실 운영이나 여러 가지 진로교육, 협력학습 등을 통해서 여러 가지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환경에 관심을 가지는 학생들을 지속적으로 양성할 수 있는 교육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교 복합화인데요. 여기는 아마 내용을 많이 들으셨을 건데, 지역사회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연계해서 제공할 수 있는 상호 교류의 장을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학교 복합시설 조성인데요. 기존에는 사실 주차장이나 이런 일반적인 시설 위주로 되었다면, 앞으로는 학생들과 주민이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도서관, 소규모 체육시설, 메이커 공간 이런 부분들을 학교에 조성해서 주민들과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조성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조성을 하면서 복합시설 블록화라고 해서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학생들의 안전이나 이용의 편의를 위해서 학생과 이용자의 동선을 분리해서 시설을 설계하는 내용입니다. 오른쪽에 도면으로 예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출입구를 분리하고 주중과 주말에 별도로 운영할 수 있게 시설을 구축하는 모델입니다. 두 번째는 효율적인 운영 방식 도입과 프로그램 다양화에 대한 내용인데요. 말씀드린 대로 일과 중에는 학생이 이용하고 일과 시간 이외에는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 방식을 다양하게 도입을 하고, 마을 공동체와 함께해서 지역사회와 다양한 자원을 끌어들여서 학교에서 함께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거기 예시로 나와 있는 지역음악회라든지 마을 체육행사, 지역재능기부 이런 형태를 통해서 학교와 마을이 함께하는 형태로 프로그램이 운영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업 실행 계획을 말씀드리면, 전체적으로 저희가 25년까지 올해부터 5년간 40년 이상 경과한 건물 중 2,835동, 학교 수로는 약 1,400개 교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면적으로는 780만 제곱미터로 되어 있고요. 이런 노후 건물들을 아까 말씀드린 교육과 시설이 미래형 학교로 연동되어 개선되는 그런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총 사업비는 5년간 18.5조 원이 되겠고요. 사업 방식은 재정 사업이 75%, 그리고 BTL 사업이 25% 이렇게 나뉘고요. 재원 분담 형식으로 보시면 국비가 30%, 지방비가 70% 이렇게 사업 구조가 설계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 사업이 교육청별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기본적인 배분 기준은 이제 올해 같은 경우 교육청별 40년 이상
경과시설 보유 면적 등에 따라 일단 기본적으로 배분을 하고요. 향후에는 어느 정도 기준에 따라 조금씩 조정되면서 사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전체 사업비 내에 시설 사업비, 정보화 사업비, 그리고 미래학교 전환 준비금 이런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대상학교 선정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각 교육청에서 거의 선정 작업을 거의 마무리하고 있는 단계고, 대부분 마무리했고 이제 일부 정리하고 있는 단계인데요. 40년 이상 경과된 노후학교 대상으로 하되 교육정책 목적 사업에 적합한 학교를 우선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 예로 말씀드린 고교학점제라든지 아니면 온라인 교과서 선도학교 이런 다양한 연구 선도학교 위주로 일단 우선하여 선정을 하고 나머지 여러 가지 이제 교육시설 여건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교육청에서 선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전 검토는 교육청별로 여러 가지 수요조사나 대상학교 추천을 받아 사업 대상을 기본적으로 설정을 하고 교육부에서 검토위원회를 통해서 사전 검토 이후에 대상학교를 최종적으로 일단 확정해서 그 다음에 절차를 쭉 진행하는 형태로 사업이 진행되겠습니다. 예, 아까 배분 기준은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사업비 구성도 아까 언급을 드려서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추진 지원 체계 및 기본적인 일정을 말씀드리면 여기 그림에서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교육부와 교육청에 일단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추진단이 기본적으로 조직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를 지원하기 위한 외부 전문가 자문위원회 자문단 형태가 있고, 그다음에 미래학교 추진협의회에서 내부적으로 각 부서와 유기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도록 협조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학교 단위를 보시면 미래학교 전담 부서를 기준으로 해서 외부 전문가 분들을 대상으로 사전기획가를 모시고 학교 구축 방향이라든지 사전기획을 진행하는 형태로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중앙지원협의체는 관련 중앙부처가 협의체를 구성해서 여러 가지 제도적 개선 부분을 지원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교육청 중심으로 지역협의체를 구성해서 학교가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를 추진하는 데 다양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예, 미래학교 추진 동력으로 행재정 부분과 교원 지원 부분이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다양한 재정 지원과 행재정 지원과 그 행사 등을 저희가 지원할 예정인데, 아까 말씀드린 학교 단위별로 미래학교 전환 준비금을 편성해서 미래 교육을 준비하기 위한 구축 단계에서 프로그램 등 활용해 사용할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리고 연구 선도학교 이런 형태로 저희가 제도적으로도 뒷받침할 수 있게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교원분들을 대상으로는 여러 가지 연수 교육 과정에 반영을 하고 워크숍이라든지 커뮤니티 지원 이런 형태로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예, 지원 체계는 아까 말씀드렸던 중앙지원협의체, 지역협의체, 그리고 오늘 이제 행사를 주관해 주신 전문지원기관, 저희 이제 안전원과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지금 미래학교 지원센터로 선정이 되어서 행정적인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말씀드리면 법령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저희가 이제 정비가 필요한 부분을 검토해서 정비하는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여기 말씀드린 지침과 관련해서는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 지침이라 해서 좀 기준을 완화하도록 하는 부분은 지난 3월에 일단 기준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민자사업 개선 관련해서는 기존에 추진하면서 다양한 어려움으로 제기되었던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제도적인 전체 앞으로 개선 방향은 이미 확정이 되었고 상반기 중에 저희가 매뉴얼화해서 각 기관에 적용할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예, 전체 추진 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상학교 선정과 사전기획이 7, 8월 정도까지 앞으로 쭉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대상학교 선정은 이제 마무리 단계고요. 사전기획을 이제 함에 있어 오늘 이제 여러 건축 전문가님들 그리고 이제 앞으로 교육과정 분야 전문가분들과 함께해서 이제 학교 단위에서 사전기획을
한 7, 8월 정도까지 시작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제 설계와 공사 이런 단계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예, 여기서부터는 이제 그 학교별로 아까 말씀드린 4가지 요소가 어떻게 구축이 되어 있는지 그 부분들을 예시 학교로 이렇게 나와 있는 건데요. 사실 여기 이제 세부적인 내용들은 저희가 2월 달에 발표드린 그 종합추진계획 그 뒤쪽에 자세하게 좀 이렇게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는 우리 교육부 보도자료 쪽에 좀 세부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청하초등학교는 도서실과 돌봄교실을 융합해서 공간으로 구성을 했고, 여기는 메이커 공간에서 학생 자율활동을 하는 모습들, 이거는 광주 마지초의 사례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개방형 공간을 활용해서 융합 수업을 하고 있고, 예, 사천 용남중의 사례이고요. 여기는 강원 치학고 사례인데 학생 교사가 함께하는 고교학점제라고 해서 학생들이 공간을 함께 꾸미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는 이제 스마트 교육 환경 관련해서 서울 창덕여중, 여기는 이제 언론에도 많이 소개가 되었는데 여러 가지 스마트 교실과 그 다음에 테크센터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고요. 여기는 구미 사곡고에는 고교학점제 관련해서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활용하고 있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온라인 수업으로 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제로에너지 그린학교 관련해서는 충남 정산중학교 친환경 지구가치 존중교육으로 해서 에너지 자립형 학교 형태로 학교 시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실내에서 실내 정원 형태로 여러 가지 학생들이 식물을 키우면서 환경교육을 이렇게 직접 체험하는 그런 형태로 전주 양현초에서 실행되고 있는 형태입니다. 여기는 서울공항고등학교 사례인데요. 여러 가지 이제 그 시설 부분이 에너지 모니터링을 통해서 절약을 실천할 수 있도록 건축된 지도 사실 오래되지는 않았고 좀 제로 에너지 형태 학교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복합화 관련해서는 많이 소개된 동탄중앙초등학교 이음터의 사례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블록화 형식으로 해서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인천 서흥초등학교 사례인데요.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수업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 이 그림은 전체적으로 저희가 이제 설명드렸던 공간혁신, 스마트 교실, 그린학교, 학교 복합화 이 4가지 요소들이 구현이 되어서 가운데 보시면 미래교육으로 함께 이렇게 모여서 그 공간혁신과 교육이 함께 전환되는 모습을 저희가 요약적으로 정리해드린 내용입니다. 예, 일단 뭐 제가 간략하게 시간이 많지는 않아서 간략하게 전체적인 내용만 설명을 드렸고요.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지금 추진되는 단계가 이제 사전기획 이제 들어가는 단계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이제 이렇게 청취하고 계시는 건축 분야 전문가분들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교육과정 전문가분들과 함께해서 이런 많은 좀 도움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을 계기로 좀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종합계획에 대해서 발표해 주신 교육부 정봉출 팀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린 스마트 미래 학교는 주민과 어우러진 학교 복합 시설 그리고 학교와 마을이 어우러진 형태가 정말 인상적입니다. 그럼 이어서 사전기획 내용 및 과정 현황에 대해 한국교육개발원 박성철 본부장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제 제목은 보시는 바처럼 미래교육 전환을 위한 주도하는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사전기획 방안이라고 제시했고요. 제가 여기서 방안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지은 거는
사전 기획이라고 하는 것은 디자인을 넘어선 기획 업무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전 기획가의 그 역량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나와야 된다라는 생각에서 방안이라고 하는 말로 좀 제목을 붙였다고 미리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설명하셨던 그린 스마트 미래 학교의 그 핵심 내용을 보게 되면 결국은 이 내용 자체가 사실은 교육에 관련된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미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교육시설이라 그러면 시설적인 관점에 굉장히 무게가 두어졌다면 앞으로의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에서 우리가 따져야 될 것은 시설이 함께 가지만 그거에 대한 무게는 사실 교육에 굉장히 많이 가 있어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사실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그 당부 말씀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먼저 살펴봐야 되는 거는 앞에서 말씀하셨던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의 구성 요소가 있는데 이 구성 요소가 과연 같은 무게를 갖고 있는가 내지는 이거에 서로 간의 상관관계는 어떤가 이런 거를 먼저 좀 살펴봐야 이 사전 기획에 들어감에 있어서 마음가짐이 조금 달라질 것 같습니다. 보시는 바처럼 앞에 보셨는데 사전 기획 구성 요소는 이렇게 한 4가지 정도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사실 학교간 혁신 사업은 2019년부터 진행이 됐고요. 그다음 스마트 교실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이미 2011년 정도에 종합계획이 수립돼 가지고 사실은 추진되고 있던 내용들입니다. 그린 학교도 사실 학교 건축은 2005년도부터 이 녹색 건축 인증이라는 거에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대상이 돼서 현재도 운영 중에 있고요. 인증이. 학교 복합화는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들어온 게 2000년도부터 이미 들어와서 우리나라에 현재까지 200개 정도의 사례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 보시면 공간혁신이라는 거는 우리가 학교 현장에서부터 굉장히 현재도 지금 뜨거운 핫 이슈인데 나머지들 보면은 사실은 크게 이렇게 어떤 공감대라는 게 많이 없습니다. 내용을 모른다는 게 아니라 이게 실질적으로 학교 현장에 얼만큼 도입되고 있느냐라는 걸 봤었을 때 굉장히 공감대를 갖기가 좀 어려운 수준에 있는 것이죠.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봤었을 땐 이 공간혁신이 추구하는 그 다양한 교사학습이라고 하는 이 교육과정적인 측면이 굉장히 강하다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걸 보시게 되면 스마트 교실도 사실 맞춤형 개발학습 확대거든요. 게다가 그린 학교도 환경 생태 교육 활성화입니다. 예, 이런 측면을 보게 되면 이거는 결국 어떤 관점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냐면 건축적인 관점이나 교육적인 관점으로 봐야 되고 이거 4가지의 상관관계를 보게 되면 결국은 공간 혁신을 기반으로 해서 나머지 것들이 다 이어져 나온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예.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 스마트 교실이나 그린 학교 복합화도 있지만 제가 생각했었을 땐 이건 이제 정부 차원에서 추진했었을 땐 이 4가지 공간혁신, 스마트 그린, 그다음에 학교 복합화가 디폴트가 되는 거고 그 이외에도 사실은 우리가 사전기획가의 업무 능력에 따라서 플러스 알파적인 요소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대표적인 게 안전 관련된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방역 관련된 거라든지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범죄 예방 환경 설계라든지 화재 안전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사전 기획가들이 또 추가적으로 개인의 역량에 따라서 이러한 요소들을 사전 기획 당시에 학교 실정에 맞게끔 제안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최종적으로 좀 구조화시켜 보면 결과적으로 공간혁신이라는 게 기초에 해당된다고 보여지고요. 이게 결국은 앞에서 얘기하는 우리 스마트나 그린, 특히 이런 교육과정 분야에 대한 것을 핵심적인 것을 다 녹여내야 되기 때문에 공간혁신이라는 게 기초가 되고 나머지 스마트와 그린이 양쪽 기둥에 이제 뼈대를 삼아지고 복합화, 그 다음에 이제 플러스 알파적인 이런 구조로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사전기획의 학교 현장에서 지금 현장에서 많이 문제가 나오는 게 사전기획과 기본설계 때 나오는 그 활동들이 거의 유사하다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왜 특히 사용자 참여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을 같은 활동으로 거의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관해서 좀 구분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제가 생각했었을 때 사전기획 단계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설계 수준을 넘어선다, 설계 활동을 넘어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전기획 단계는 무엇보다 지향점이 미래지향적이어야 되고 기본 설계 때는 해당 학교나 교육청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 약간 중단기적인 그런 관점이 많이 들어간다고 보여집니다. 구체적인. 그런데 교육과정 수준을 굳이 나눠보자면 사전기획 단계에는 국가 및 교육청 수준의 조금 폭넓고 거시적인 좀 교육과정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고
그다음에 기본 설계 단계에서는 해당 학교의 이제 특히 교과 단위 이런 교육 과정을 현실적으로 좀 뭐 분석해 보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대상을 보게 되면 실은 이제 교육청 수준에 우리가 아마 그 교육부 차원에서도 추진하고 계시는 교원 지원단이라든지 아니면 학교에서 이제 핵심적인 뭐 수석교사 선생님 이런 분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조금 더 교육 과정을 다양화시키는 이런 거에 집중을 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기본 설계 단계에서는 실제 그 건물을 쓰고 계시는 학교의 선생님과 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의견을 아마 수렴해야 될 겁니다. 근데 디자인 범위 수준을 보게 되면 학교 규모, 또 형태, 그 다음에 소유 공간이나 배치, 이런 좀 건축에서 보면 좀 앞단에 기획 단계에 그런 설계 활동들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기본 설계에 들어가면 공간 배치나 그것들의 내부 구성이 과연 어떤 형태여야 되느냐, 이런 것을 이제 조금 이렇게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좀 내려오는 그런 형태의 디자인이 있어야 될 거고요. 그렇다 보니까 디자인 수준도 사전 기획 단계에는 한 가지 안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디자인의 다양성에 집중하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는 방법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전체를 펼쳐놓고 이 학교가 어떻게 가야 되는 그 방향성을 봐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의 아이디어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은 오히려 기본 설계 단계 때 이제 구체화시키는 거고, 사전 기획 단계에는 디자인에 대한 그 다양성을 짚어보는 게 우선이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굳이 이제 사전 결과물에 대한 그 방향성을 한번 예시로 보게 되면 보시는 바처럼 다양한 안들, 그 중에서도 실을 하나 구체시켜 놓고 딱 고정시켜 놓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좀 아이디어를 스케치하고 이걸 좀 다양하게 펼쳐 놓고 학교에서 어떤 형태로 과연 이걸 볼 수 있는지, 쓸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여러 가지 알테들을 내놓고서 같이 이제 구성원들하고 얘기하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이런 것에 따라서 이제 규모나 형태들도 한 가지 안이 아니라 러프하게라도 여러 가지 안들을 학교 구성원들하고 내지는 교육청하고 얘기할 수 있는 이런 사전 기획관의 능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까지 대부분 학교 개축공사들을 보게 되면 학교 건물이 있는 그대로 부셨다가 다시 그 자리에다 다시 올라오는 이런 형태들이 있거든요. 사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는 앞에서 보신 것처럼 교육과정이 달라져야 되고, 그게 미래의 교육과정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건물 형태나 이런 것들이 다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그런 디자인이 아니라 조금 기존의 틀을 깨는 그런 혁신적인 디자인을 기본적으로 추구해야 되지 않을까. 또 그렇게 나오는 것이 사실 제대로 된 교육과정이나 그린이나 스마트 이런 걸 분석했다 그러면 사실 이런 새로운 디자인이 나오는 게 또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 그 세부적인 그 논의에 앞서서 사전기획과에 가져야 되는 핵심 역할에 대해서 제가 진행했었던 원주 치약고 사례 들어가지고 짧게 먼저 설명해보자 합니다. 주요 일정은 제가 사전조사만 한 1개월 정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가 갖고 있는 특성이라든지 설문조사라든지 이런 것들 한 1개월 정도 분석을 했고요. 그 다음에 디자인 워크숍을 한 7회 정도 가졌습니다. 인사이트 투어까지. 그 다음에 사실 이 마지막 단계가 훨씬 더 제 개인적인 관점에서 중요했는데, 설계 시공 단계 때 사실은 학교 구성원이 거의 컨설팅을 받거나 이게 전문가의 어떤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체계 자체가 지금의 학교공간 혁신 사업에도 사실 굉장히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는 사업 그 규모도 훨씬 더 크고 다뤄야 될 요소도 많기 때문에 이 전문가들이 단순히 디자인 단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설계 시공 단계까지 꾸준하게 이렇게 좀 참여해서 계속 주기적으로 그것들에 대해서 이제 학교에서 추진하실 수 있도록 힘을 보태드리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전 조율 단계 때는 이게 뭐 사전 기획과마다 상당히 그 영향의 차이가 있고 보시는 관점이 다르겠지만, 제가 봤었을 때는 첫 번째로 한 3가지 정도로 중점을 해서 봅니다. 현재로는. 예를 들어서 교육적인 조건들, 이게 공립이냐 사립이냐, 내지는 이 학교가 어떤 정책 사업을 추진하고 있느냐, 심지어는 이 학교가 어떤 전통성을 갖고 이 지역에 얼마만큼 있었느냐, 이런 게 다 이게 사실 굉장히 연관성이 깊더라고요. 해보니까. 그 다음에 지리적으로 이게 어느 도시에 어느 인구 규모 정도에 위치하고 있느냐, 그 다음에 인근 주택이나 인프라 현황이 어떠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인적적으로 거기 관리자의 이제 부임기간이라든지 아니면 교사의 구성, 또 학생수 추이, 이런 것까지도 사실 밑에 보시는 것처럼 교육과정이나 공간이 변할 수 있는 수준을 대충 가늠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체로서. 그래서 이런 것들도 사전기획과 분들이 사전에 본격적으로 학교의 사용자 참여 디자인이나 컨설팅에 들어가기 앞서서 충분하게 사전적으로 조사를 하셔야 이 학교에 들어갔을 때 이 방향성이 어느 정도 정해질 수가 있을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설문조사를 했는데, 설문조사는 사실은 제가 구성원의 의견이 궁금한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구성원들 간의 인식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사전기획가 분들이 대부분 이제 건축가 분들이시라서 학교의 의견을 그냥 반영해서 지어준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실제로 가장 큰 문제점은 내부 구성원 간의 갈등이 훨씬 더 심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로 제가 설문조사 했었을 때도 교사는 모두명 공간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학생들은 의외로 개별학습 공간이 훨씬 더 필요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들을 보고서도 사실 선생님들이 굉장히 놀라셨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나중에 공간 구성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근거나 이런 것들을 이제 알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했었던 그 치학고도 이제 고등학교다 보니까 고교학점제를 해야 되는데 1, 2, 3학년 학생들의 의견이 사실 또 다 다릅니다. 근데 이게 다른 것이 이제 아시겠지만 나중에 잠깐 말씀드리겠지만 결국은 고교학점제 갖고 있는 그 교육과정이 학년별로 다 차이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 역시도 설문조사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도출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과정 중심에 이제 사용자 참여 디자인을 했는데요. 이건 이제 수업에 쓸 수 있는 공간을 만든다 이런 관점인데 사실 최종적으로 보시게 되면 이 공간이 사실 단순하게 공간을 만들어내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 맨 밑에 있는 걸 보시는 것처럼 실제 그 공간이 어떠한 수업에 쓰여질지를 선생님들하고 직접적으로 고민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공간이 만들어지게 되면 그 공간을 그냥 보고 즐기고 내지는 쉬는 시간에만 쓰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수업 시간에 쓰여야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추구하는 교육 혁신이라는 거에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게 사용자 참여 디자인 단계 때부터 이 교육과정과 같이 연계돼서 공간이 지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추구를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제가 나왔을 때도 학년마다 제시해 준 공간이 보시는 것처럼 다 달랐습니다. 근데 이것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1학년 같은 경우는 고교학점제는 보통 이제 공통 과목을 대부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전통적인 강의 수업이 많을 수밖에 없고 2학년, 3학년 올라가면서 이제 선택 과목이 집중적으로 이제 늘어나게 됩니다. 특히 3학년의 경우에는 대부분 공강이나 이런 것들도 앞으로 이제 시간이 저희가 2022 교육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발전되면 다시 이제 개발되면 점점 더 그 부분이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파악하려면 기본적으로 사전기획과는 핵심적으로 또 기본적으로 보셔야 되는 게 개정교육과정을 보셔야 됩니다. 네. 이런 거를 보셔야 기본적으로 자기가 맡은 그 학교가 어떠한 그 국가의 그 틀 안에 들어가서 그 교육과정 운영을 해야 되는지를 기본적으로 이제 파악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 본 사전기획과의 핵심 역량 한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교육과정을 포함한 학교 문화 이해가 필요하고요. 첫 번째는 두 번째로는 공간 디자인을 통한 수업 혁신을 유도할 필요가 있는데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교육과정 전문가가 그래서 필요한 거고 두 번째로는 학교 공간 전문가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조금 강조드리고 싶은 건 사실 일반 건축 전문가와 학교 공간 전문가는 조금 다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교 공간 전문가는 말 그대로 학교에 대해서 아예 모르시는 분이 들어온 게 아니라 어느 정도는 교육과정 전문가만큼은 알지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컨텍스트는 이해하고 계시는 분들이 들어가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이제 저희가 지속적으로 이제 운영을 하다 보면 개발될 것이라 생각하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사전기획과는 기본적으로 한 분이 이 두 개에 대한 부분을 다 알면 좋겠지만 치료하겠지만 당장은 교육부에서 추진하고 계신 것처럼 교육과정 전문가나 학교공간 전문가가 어떤 콜라보레이션 형태로 들어오셔서 조금 더 이렇게 체계적으로 진행을 하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공간혁신에 대해서 한번 핵심 요소를 살펴보면요. 이미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공간혁신의 핵심적인 요소는 교수 학습 방법의 다양화입니다. 예.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특히 선생님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이 교수 학습 방법의 다양성을 만들어내기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현재 특히 중등학교로 넘어가면 더더욱 그렇고요. 근데 이거를 그나마 할 수 있는 방법론이 교육과정 재구성입니다. 예. 근데 사실 지금 사전기획 단계뿐만이 아니라 이제 뭐 학교공간 혁신이나 공간혁신 사업이나 이런 데에서도 그 교육과정 재구성이나 이런 활동은 거의가 없는데 앞으로 이제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에서는 이 공간혁신이 나머지 것들을 다 지탱하는 기초에 해당되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육과정 재구성을 사실은 지역 수준이나 교사 수준에서 반드시 짚어서 이 교수학습 방법 자체가 다양하게 나올 수 있도록 그 활동을 이제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은 뭐 이미 북미나 북유럽에서는 이 가이드라인을 보시는 것처럼 이 공간 디자인을 할 때 얼마나 이 교수학습 방법이 핵심 그 뼈대가 되는지 이미 강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교사학습 방법을 이제 다양화시킬 수 있는 그 방법론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기존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사례에서도 제가 학교 현장에 있는 분들하고 바로 이 교육과정 재구성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예, 그건 무슨 얘기냐면 학교 현장에 계신 분들이 사실 본인이 자기 살 깎아먹기 어려운 것처럼 실제로 가서 그 교육과정 재구성을 해보면 새로운 아이디어를 많이 내지 않으시고 심지어는 이미 하고 계신 분들도 굉장히 소극적으로 대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도교육청 수준에서 교원 지원단을 먼저 꾸려서 교과목별로 그 교과목별로 수석교사 선생님들이 창의적으로 이제 일단은 자기 보신 교과가 갖고 있는 그런 최대한 범위 내에서 교사학습 방법을 다양화시키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시트지를 만들어서 각 이제 내용별로 교사학습 방법을 연결하는 확장시키는 이런 작업을 했고요. 이걸 기반을 통해서 하나의 공간 가지고 집중해서 뭐 디테일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과연 전체적으로 일단 어떤 공간이 필요하냐, 그 다음에 그 공간들이 과연 어떤 연결관계가 갖고 있어야 되느냐. 지금 여기 보시는 사례는 수학 사례인데 보시는 것처럼 도서관과 정보 검색 공간의 핵심 코어에 있어요. 원의 가운데 있을수록 핵심 공간이라는 얘기고, 그거와 같이 붙어 있을수록 그 곳간에서 이제 중요하게 연결고리를 갖고 있는 공간이라는 뜻인데, 이런 식으로 전체적인 틀을 일단은 먼저 사전 기획 단계에는 만들어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걸 기반으로 해서 교원 지원단에서 나온 결과물을 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학교 현장에 계신 분들이랑 콜라보레이션으로 이제 교육과정을 재구성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지 아무래도 이제 본인이 갖고 있는 것 이상으로 조금 더 이제 한 칸 더 앞으로 나가서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그런 역량이 발휘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학생들도 사실은 기본 설계 단계 때의 학생 사용자 참여 디자인하고 사전 기획 단계의 사용자 참여 디자인의 관점이 다릅니다. 이유는 뭐냐면 학생들이 많은 분들이 생각했을 때 사용자 참여 디자인을 바로 들어가시면 어떤 역량 있는 그런 거를 그 결과물을 만들어낼 걸 생각하지만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 역시도 그 전에 한 1년 이상 교육과정 속에서 그런 활동을 하신 그런 학교들의 학생들만이 그런 거를 낼 수가 있지, 실제로 막바로 사전기획까지 들어갔을 땐 그만큼의 아이디어를 내기 어렵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사전기획 단계 때는 학생들한테 의견을 받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학생들한테 기본 설계 단계 때 사용자 참여 디자인에 참여할 수 있는 역량을 일단은 심어주시는 것을 중점으로 하시는 게 훨씬 더 이게 효과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스마트 교실의 핵심 요소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스마트 교실의 핵심 요소는 맞춤형 개별 학습입니다. 근데 이거 역시도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해야지만이 이 개별 학습에 대한 그 교사학습 방법이 선생님들이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반드시 교육과정을 통해서 한번 해보셔야 되는 거고요. 이거는 비단 사실 우리나라만 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21세기에서 구성주의에서 추구하고 있는 학습장중 교육과정을 보게 되면 거기에 핵심이 이런 개인 공간에 대한 게 반드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이미. 예. 그리고 이거는 아마 우리가 많이 알려져 있는 OECD 2030의 학습 주도자라고 하는 개념을 보게 되면 거기에서도 동일한 개념이 이미 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나라에는 없느냐? 아닙니다. 사실 2015 개정 교육과정을 분석해 보면 이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닉네임이 학습 맞춤형 교육과정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이미 우리가 자기주도나 정보 활용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계력 학습이 이미 강조되고 있습니다. 다만 그거를 학교 현장에서 얼마만큼 적용하고 있느냐에 대한 문제지, 이거는 이미 우리나라도 이미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디자인했던 학교도 이렇게 블렌디드 학습 그 러닝 센터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가운데에서 토론을 하다가도 양쪽에 가서 개별 학습이나 이런 걸 계속 연계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고, 그다음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뭐 소규모 토론실에서도 있다가도 앞에 나와서 개별 학습을 하거나 이렇게 순차적으로 할 수 있는 공간 디자인을 했는데, 그래서 사실 이제 학교 현장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굉장히 잘 쓰고 계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공간이 단순히 그 만들어진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는 이제 핀란드에 있는 고등학교의 한 사례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선생님이 그 게임 형태로 해가지고서 지금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선생님 문제를 내면 왼쪽에 그림처럼 학생이 버튼을 누르면 전체적으로 참여한 학생이 누가 맞췄고 아니면 누가 틀렸고 이런 식으로 이제 여기서 계속 진행이 되죠. 이걸 보게 되면 뭘 할 수가 있냐면 첫 번째로는
일단은 선생님이 쓸 수 있는 역량이 있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아무리 공간을 만들어줘도 선생님이 이 개별학습, 그걸 기반으로 한 어떤 블렌드라든지 플렉스라든지 거꾸로 수업이라든지 이런 걸 진행하실 수 있는 역량이 안 되시면 사실 이걸 적용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사전기획가 분들도 이걸 보셨을 때, 들어가셨을 때 과연 그 교육청 수준 내지는 이 학교 수준에서 선생님들이 얼마만큼의 이런 스마트 교실을 운영하실 수 있는 역량이 되시냐, 내지는 그런 콘텐츠들이 얼마만큼 확보되어 있느냐, 이런 거를 같이 반드시 함께 살펴보셔야 됩니다. 이렇지 않으면 사실 과도하게 만들어 놔봐야 사실 학교에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뭐 10개, 20개 교실 만들어 놓는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아까 말씀드렸던 교육과정 재구성 워크숍을 통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선생님들하고 같이 논의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별로 어느 교과 때, 어느 학습 내용 때 과연 이런 공간들이 필요로 하는지를 이런 통해 가지고 하면 얼마만큼의 이런 교실들이 공간들이 확보돼야 되느냐라고 하는 걸 사전 기획 단계 때 제시를 해줄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이거 역시도 보시는 것처럼 뭐 독립형 개별학습과 이런 것들도 선생님들이 제시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스마트 교실을 잘 만들어 놓으면 문제 유지 관리를 굉장히 잘 해야 됩니다. 예,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2011년도에 발표한 이후에 여러 가지 시범 사업이 있었는데 그 사업들의 대부분이 사실 유지 보수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래서 지금 대부분의 학교들도 아마 이 유지 보수나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쓰지 못한 학교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거는 그 필라델피아에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지은 그 미래학교인데요. 이거 보시게 되면 왼쪽에 그 동그라미 쳐진 부분에 테크센터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복도 중간에 이 테크센터가 있어서 여기서 뭐를 하는 거냐면 보시는 것처럼 학생들이 쓰고 있는 디바이스를 가져오면 여기서 수리를 해주거나 아니면은 바로 고쳐지지 못하면 교체를 해주거나 이런 식으로 언제든지 유기적으로 이걸 지속적으로 계속 쓸 수 있게끔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면 아무리 이게 뭐 잘 만들어지고 선생님이 하고 싶고 콘텐츠 있고 해도 사실은 이게 유지 관리가 어렵겠죠. 그래서 이거를 왜 제가 말씀드렸냐면 이거는 사실 교육청 수준에서의 분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교육청이 이거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의지나 내지는 자원이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게 뭐 운영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가 판단하면 되기 때문에 사전 기획 단계에서 그거는 반드시 이제 교육청 수준에서 먼저 점검을 하셔야 되겠죠. 그린학교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그린학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핵심은 역시 환경교육입니다. 예,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공간적으로 이게 친환경적으로 만드는 걸 넘어서 가지고 이게 이제 교육적으로 쓸 수 있게 이제 학교에 쓸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이게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필라델피아 그 미래학교의 내부 모습인데요. 여기도 사실은 이제 친환경 인증 굉장히 높은 수준의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내부에서 등을 다 끄고도 안에 이제 굉장히 밝은 그런 이제 모습을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사실은 이런 구조가 나오려면 기본적으로 보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틀을 벗어나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아마 많은 교육청들이 생각을 하셨을 때 기존에 4층짜리 건물 있던 거 그대로 부시고 거기다 층층이 다시 쌓아서 원래의 모습대로 하는데 외관이나 아니면 내부의 구조가 좀 바뀌면 이게 그린 스마트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린 학교의 모습을 갖추려면 그 구조나 형태 자체가 친환경 중심의 학교에 맞게끔 완전히 새롭게 탈바꿈해야 된다. 그래서 사전기획 단계 때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사전기획 단계 때 이게 없이 그냥 원래 상태 그대로 구조적으로 가져가게 되면 변하는데 굉장히 한계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단순히 건물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친환경 학교라 그러면 그 주변이 굉장히 중요할 거거든요. 예, 보시는 것처럼 해외 사례들은 대부분 외부에 이 뭐 공원이랑 같이 연계돼 가지고 이렇게 지어진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그대로 그 건물 자체만 다시 지어지기 는 어려우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는 건 통폐합이나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학교의 배치를 바꾼다거나 아니면 그게 안 되면 학교 내에서라도 부지 내에서라도 이 학교 건물의 위치를 좀 바꿔서 친환경적인 그런 생태 공간을 같이 주변에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는 내부 공간과 외부 공간이 만들어지면 그거의 연계가 중요합니다. 사실 이건 교육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관점인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게 뉴질랜드에 있는 학교인데요. 보면 1층에 보시면 외부로 이렇게 유기적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이렇게 접근성이 확보되어 있는 걸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필요한 게
이 교육과정을 보게 되면 특히 2019 개정 누리과정이나 이런 것들 내지는 초등학교 저학년의 놀이중심의 교육과정 이런 걸 보면 야외 활동 공간이 그 교육과정의 하나입니다. 예, 야외 활동이. 예. 이거 굉장히 인지나 정서적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제대로 만들어 놓고 교육과정에 녹여놓게 하려면 저런 동선적인 측면을 같이 고려해서 디자인을 하셔야 조금 더 이제 좀 완성도 있는 건물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요거는 단순히 이제 우리가 요 한 건을 만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시는 것처럼 사실 우리가 이제 환경교육이라는 게 국가적인 이제 저희가 이제 어떤 중요한 시책 사업이지 않습니까? 이거 결국 이게 만들어 놓으면 중장기로 계속 쓰일 텐데 문제는 우리가 여기서 같이 고려해 봐야 되는 건 이 환경교육을 하게 되면 사실 중등 같은 경우에는 환경교육과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 환경교육과를 얼마만큼 선택하느냐가 사실은 그 시설을 얼마만큼 쓸 것이냐는 또 연관이 돼요. 그리고 이거 환경교육과를 얼마만큼 선택할 것이냐는 환경교사가 얼마만큼 그 도교육청에 확보되어 있느냐가 또 굉장히 중요한 변수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전 기획 단계 때 이런 인적 자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고민해서 그래서 얼마만큼 내가 생태적인 환경을 꾸려야 될지를 같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제 복합화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이제 말씀드렸지만 복합화는 기본적으로는 보시는 것처럼 지역 주민들이 같이 쓸 수 있고 또 이 방식 자체도 이제 그 BTL 방식으로 해서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이제 재정적인 측면에 이런 것도 유리하기 때문에 추구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사전 기획 단계 때에는 사실은 이 지자체와 협의를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저는 봅니다. 예, 왜냐하면 이미 그 이전 단계에서 정해야 될 것이 규모나 소유권이나 운영이라든지 운영비 이런 것도 결정될 게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사전기획과가 이때 단계에 할 수 있는 것은 과연 이 교육청이 지자체 이런 게 논의한 것이 있는가 내지는 그런 걸 점검해서 만약에 좀 부족한 게 있으면 채워주고 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뿐 논의를 시작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두 번째로는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학교가 주도해서 그 공간을 지역사회에 개방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하는 게 사실은 훨씬 더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요거에 대해서 조금 더 한 발짝 더 나가자 그러면 사실은 요즘에는 이제 그 인근 학교들과의 공동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앞으로도 이제 지속적으로 발전할 거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각 학교들마다 어떤 약간 색깔을 가지고 다른 학교들과 이제 공동교육 과정에서 쓸 수 있는 이런 공간들을 사전기획 단계 때 같이 이제 주변 학교들을 고민해서 조성하고 개방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의 지향점을 제 개인적으로 좀 생각해 본 거는요. 우리가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데 19세기 교실에서 20세기의 교사가 21세기 학생을 가르친다고 이렇게 얘기를 굉장히 안타까운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제 관점에서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를 좀 추진하게 되면 21세기 학생이 좀 만족하고 21세기 교사도 지원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이끄는 게 21좀 겸손하게 21.5세기의 학교 공간이 좀 그런 걸 좀 주도해주고 지원해줄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짧은 휴식 시간이었지만 상호 정보 공유가 잘 이루어졌길 바라고요. 다음 발표 전에 내빈 한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지원 기관인 한국교육시설안전원 박구병 이사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이번 발표는 사전기획 과정 및 우수 사례 소개에 대해 서울 종암중학교 유미란 선생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울 종암중학교 국어교사 유미란이고요. 저는 작년부터 혁신미래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혁신미래부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가 이렇게 엄숙한 자리인지 모르고 선뜻 승낙을 했는데요. 저는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왔습니다. 가볍게 들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학교에서 공간혁신을 해왔고 사전 기획이라는 것을 아마 많이들은 안 하셨는데 저희 학교가 사례가 있어서 아마 소개해달라고 부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학교가 진행했던 사례를 그냥 가볍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학교의 미래를
바꾸는 아주 중요한 키 중에 하나를 공간이라고 봤고요. 그래서 학교의 미래, 공간을 바꾸다는 학교의 미래가 될 그 아이들과 함께 공간을 바꿔간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제목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저희가 공간혁신을 하게 된 건 이런 이유 때문인데요. 저희가 2019년 9월 1일에 서울시 교육청 혁신미래학교로 지정이 되었어요.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창덕 여중이 1호 미래학교였는데 그 미래학교의 성과를 좀 더 확장시키고자 미래학교를 선발했고 그중에 저희 학교가 이제 미래학교로 지원을 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9월 1일자로 미래학교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문제는 이제 미래학교에 되게 큰 축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공간혁신이었어요. 근데 서울시 교육청의 예산만으로는 그러니까 저희한테 주어진 혁신미래 예산만으로는 공간혁신까지는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서 교육부에서 학교 단위 공간혁신 대상학교를 선정할 때 거기에 지원을 했고요. 그래서 거기에 선정이 되어서 2019년 말부터 공간혁신 작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간을 혁신을 할 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이 구성원이 함께 만들어가는 공간혁신이라는 거였고요.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전 기획 단계를 진행했습니다. 앞에서 박성철 본부장님도 말씀하셨듯이 학교 공간혁신의 핵심은 단순히 공간을 바꾸자는 것이 아니라 교육을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교육의 혁신의 목표를 두고 거기 사용자 참여 설계라는 것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한 해 동안 저희가 사용자 참여 설계, 촉진자와 함께 했던 그 사전 기획 단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 참여 설계를 위해서 저희가 이제 차근차근 진행을 해왔는데요. 우선은 사전 기획의 주체는 이제 종암중학교의 혁신미래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혁신미래부가 우리의 공간혁신의 프로세스에 대해서 이렇게 주도를 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퍼실리테이터, 서로 아키텍츠라는 그 건축가 분이 같이 해주셨고요. 그리고 서울시 교육청, 본청, 그리고 지원청이 함께 모였고 또 학교의 교사, 학생, 학부모, 그리고 지역 주민도 같이 저희의 공간 혁신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아키텍츠하고는 이제 사전 기획 보고서를 작성했고요. 학교에서는 그거와 동시에 학부모에게는 공간 혁신에 대한 설명회를 진행을 했고 학생들하고는 교육 과정 속에서 공간 혁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고요. 그리고 거버넌스, 종암중학교를 지원해주는 거버넌스를 이렇게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거버넌스와 함께 또 이제 공간혁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 그러던 과정에서 성북구청하고도 같이 공간혁신에 대해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전 기획은 건축가, 학부모, 그리고 교사, 학생이 다 같이 참여를 했고요. 처음에는 이제 건축과 함께 관련자 미팅을 했었어요. 이제 처음 시작은 건축과 그리고 그 본청, 그다음에 지역 교육청, 그다음에 학교 담당자들이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학부모 설명회도 진행하고 전 교직원 워크숍도 진행하고 또 학생들도 이렇게 같이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단계는 이렇게 진행을 했어요. 우선 기본 자료를 공유하고 프로젝트 목표를 같이 설정했고요. 그리고 현황을 분석하고 레퍼런스들을 공유하는 과정도 거쳤고 학교 구성원 의견을 취합하고 디자인을 제안을 받았고요. 그리고 사용자 참여 워크숍들을 진행했습니다. 1단계 자료 공유 및 프로젝트 목표 설정에서는 학교의 교육 과정에 대해서 이제 저희 학교가 혁신미래학교이기 때문에 혁신미래학교에 맞는 이제 저희 학교만의 특색 있는 교육 과정을 소개해 드리고요. 그거에 맞추어서 이제 그 건축가분은 또 건축가분 나름대로의 스터디를 하셔서 이제 프로젝트 목표를 같이 설정해 보았습니다. 저희가 설정한 디자인 비전은 이런 것이었어요. 우선 열린 학교, 그리고 미래 학교,
안전한 학교, 그리고 친환경 학교, 이렇게 4가지 큰 디자인 목표를 삼고요. 그래서 우리 학교 전체 지역을 이렇게 스터디해보고, 그리고 학교 주변의 상황도 알아보고, 그리고 외부 자료들도 같이 보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다 취합해서 이제 사용자들에게 하나하나 의견도 물어봤어요.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의견 조사, 설문조사하고, 그리고 학생들에게도 설문조사를 하고,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사전 기획과 건축가께서 이제 디자인에 대해서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그 제안을 한 것을 또 다시 이제 교사, 학생, 학부모가 그 제안에 대해서 토의하고 논의하고 뭐 이렇게 해서 결정하고 그런 단계를 거쳤고요. 그래서 이런 워크숍들을 막 진행하면서 이제 그걸 토대로 마지막에 사전 기획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이제 사전 기획 보고서를 잠깐 보여드릴 텐데요. 저희가 잠시만요. 사전 기획 보고서는 이렇게 작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건축가께서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보고서가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만들어진 보고서를 통해서 이제 학교의 내부 공간, 외부 공간에 대한 디자인 제안을 마무리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건축물 안에서의 그 프로그램 조닝을 실시하고, 그리고 진행 사항들을 조금 점검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층별로 평면도도 만들어 보고요. 그리고 이제 그 교육 과정을 반영해서 이제 도서관도 만들어 보고 뭐 이런 과정이 진행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런 것과 더불어서 같이 진행된 것이 이제 학생들과 함께하는 교육 과정상의 그 사전 기획이었는데요. 네, PPT로 넘어가시죠. PPT로. 네. 네, 이런 그 기획서를 만들어내는 작업까지는 이제 어른들의 사전 기획이었다면, 이제 아이들과 함께하는 수업과 공간 혁신에 대해서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이 제가 듣기로는 건축가 분들도 계시고 교육 과정 쪽에서 사전 기획 전문가로 활동하시는 분들도 계시다고 하셔서 교육 과정 속에서 이루어진 공간 혁신 작업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건축가를 모시고 사전 기획을 하는 프로그램이 하나 따로 있었고, 그다음에 교육 과정 속에서 이제 아이들과 공간을 이야기하는 과정이 또 하나 있었는데, 우선 첫 번째는 수업 속에서 공간 혁신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1학년 학생들 전체가 다 이 수업을 진행을 했고요. 아이들한테 우리 학교를 바꿔봅시다라는 프로젝트 주제를 제시하고, 첫 번째는 이제 학교 공간을 이해하고, 학교 공간을 탐색하고, 그리고 학교 공간을 상상해보고, 그리고 미래 공간을 구성해보는 단계로 이 프로젝트 수업을 진행을 했고요. 그 단계들을 다 모아서 이제 아이들이 패들렛에서 각각의 모둠별로 자신들이 그 선정한 공간을 이제 새롭게 바꿔보는 것을 제안해보는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이제 이 중에 하나만 이제 소개를 해드리자면, 저희 학교 학생이 만들어 놓은 교실 개선 관련된 사례입니다. 이 학생들은 자신들의 공간 혁신 그 주제를 이렇게 선정을 했고요. 그래서 본인들의 공간 개선 가치는 꿈, 배움, 자유가 있는 교실을 만들고 싶다라는 공간 가치를 정하고, 그 공간 가치에 맞게 교실을 설계했는데요. 그것을 설계하기 전에 교실의 현재 상태와 해결 방안에 대해서 본인들이 이렇게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이 모둠 하나만 한 건 아니고 이제 전 학생들이 다 같이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우리 학교가 40년이 넘었기 때문에 교실 환경이 이렇게 많이 안 좋고 불편하다는 걸 분석해냈고, 그래서 해결 방안으로 이런 것들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디자인에서 중요하게 다뤄야 할 컨셉은 뭐고, 그리고 자신들이 이제 랜선 탐방을 통해서 작년에 코로나 사태였기 때문에 직접 가볼 수는 없고 여기저기 온라인상으로 그 스터디를 해보고,
그걸 토대로 해서 이제 세부 인테리어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예상 조감도까지 그려내는 활동을 했습니다. 이런 활동을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다 할 수 있었던 거는 저희가 국어과하고 기술과가 같이 이제 공간에 대한 수업을 진행했기 때문인데요. 학생이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원하는 교실이었는데 교실의 느낌은 이런 느낌이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기존의 방향하고는 이렇게 다른 방향, 칠판이 앞에 있고 뭐 뒤에 이렇게 있는 그런 방향이 아니라 문 쪽을 바라보면서 수업을 할 수 있고 또 교실의 구조도 네모 정사각형이 아니라 약간 오각형 뭐 이런 모습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두 교실을 합치면 두 개가 이렇게 일렬로 붙게 되는 이런 교실을 제안을 했습니다. 이거를 하고 이제 아이들은 이 국어 시간에 토의하고 그다음에 면담, 설문 이런 과정을 진행하면서 이런 프로젝트 답을 내놓았고요.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질의응답도 해보고 또 서로 바꿔보고 그러면서 우리 학교가 어떻게 바뀌어야 할지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나누는 과정을 거쳤고요. 선생님들은 그 내용을 토대로 학교가 어떻게 바뀌었으면 좋겠는지 아이들의 아이디어를 들어서 저희는 사전 기획을 끝내고 아직 설계에는 들어가지 못했는데 그 전에 미래 교실을 하나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의 교실 아이디어를 받아들여서 창이 좀 크고 또 그다음에 교실의 방향이 이렇게 다양한 방향이고 또 모든 학습이 여유로울 수 있는 블렌디드 룸을 하나 꾸미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리고 이것 말고 이제 수업 속에서 진행한 공간혁신 외에도 학생 참여 활동을 진행했는데요. 우선은 소집단 봉사활동을 시작했는데 안토니 가우디라고 본인들의 이제 그 동아리명을 정하고 봉사활동 동아리로서 학교 공간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동아리였어요. 그래서 학교 공간의 문제를 생각해보고 그리고 이제 아이디어를 도출해보고 그리고 전문가 특강도 들었는데 이 전문가가 바로 저희 사전기획 때 이제 도와주셨던 그 퍼실리테이터가 오셔서 이제 아이들의 동아리 활동을 도와주셨고요. 그리고 나서 본인들이 정한 어떤 일정 지역을 설계해보는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건축물 내부와 관련된 활동이었고 저희 학교가 이제 혁신미래학교로 운영되면서 되게 중요하게 삼은 교육과정의 목표가 생태지향적인 학교였어요. 그래서 1학년의 특색 교육 과정을 생태로 정했고요. 학생들뿐만 아니라 교육 과정의 생태를 공부하는 것을 이제 주요한 내용으로 두고 생태 환경을 조성하는 동아리를 또 하나 만들었는데요. 이거 아이들이 만든 거고요. 이 아이들이 진행한 건 뭐냐면 생태 환경을 그냥 자연 보호의 차원으로 접근한 것이 아니라 생태 환경, 학교 주변의 환경을 어떻게 꾸미면 좋을지에 대해서 같이 이제 알아보고 연구하는 그런 동아리였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 주변의 생태 환경을 이렇게 같이 알아보고 그리고 나서 정원은 어떻게 꾸미면 좋을지 관련된 것을 이렇게 얘기해보는 그런 동아리였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전문가를 초빙해서 이제 이야기도 듣고 그걸 토대로 본인들이 학교를 이렇게 꾸며보는 것까지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이거 말고도 이제 선생님들 사이에서도 생태환경 조성 동아리가 있었는데요. 그건 교원학습 공동체로서 이제 학교에 이제 학교 건물 말고 학교 외부를 어떻게 꾸미면 좋을지 같이 교육 과정 안에서 연구해보는 그런 동아리를 운영해 보았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활동을 해보고요. 사전 기획은 작년 7월까지 마무리를 했고 사전 기획 보고서를 만들었어요. 그 자료는 같이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거가 끝난 다음에 바로 이제 설계가 들어갔으면 좋았을 텐데 여러 가지 일정이나 문제 때문에 아직 설계는 진행되지 않고 있고 그래서 설계가 진행되지 않는 동안에 그 미래 교실을 하나 꾸미고 있어요. 근데 그 미래 교실을 꾸미는 담당자로서 역할을 하다가 너무 어려웠던 게 칠판 하나 사는 게 어렵더라고요. 이제 여기 건축하시는 분들 그리고 나중에 이제 교육 과정상 진행하는 것을 도와주셔야 할 분들이실 텐데 그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
것이 있어서 같이 이야기 나누고 싶었습니다. 칠판을 하나 사는데 칠판을 뭘 사야 될지가 너무 어려워서 막 고민하면서 여기저기 칠판 업자들과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너무 많이 고민한 것보다 교실의 칠판이 별로 이렇게 마음에 들게 구성이 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칠판 업자랑 막 이야기하다가 이 사태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다 막 고민을 하면서 이걸 바꿔달라고 해야 할까요? 이렇게 물었더니 그 공사업자 사장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아, 이거는 바꿔야 된다고. 이게 그냥 어른들이 쓸 게 아니지 않냐. 학생들이 쓸 거다. 애들이 쓸 거잖아요. 애들이 쓸 거니까 잘 만들어야죠. 이렇게 사장님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는 그간 작년 1년 그리고 올해 몇 달 동안 이 일을 하면서 정말 많이 힘들었거든요. 근데 그 사장님 이야기를 듣고 아, 이거 애들을 위한 거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마음을 돌렸어요. 그래서 다시 마음을 다잡고 열심히 학교를 만들어 봐야겠다. 학교 공간을 만들어 봐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건데요. 저희 학교 40년 넘어갔고요. 아직도 4층에는 성면이 있고요. 겨울이면 얼어서 동파가 일어나고요. 그리고 여름이면 늘 물이 새요. 그래서 이런 것을 가지고 저희가 지금 조금씩 보수하면서 왔는데 이제 아이들을 위해서 이 낡은 학교를 정말 제대로 고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건데 이걸 해보니까 사실 너무 힘들어요. 학교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유관기관의 정보 공유와 협조를 진짜 간절히 부탁드리는데요. 제가 교육부하고도 이야기를 해봤고 교육청하고도 이야기를 해봤고 성북구청하고도 그러니까 그 지역 기관하고도 이야기를 해봤는데 다들 각각의 생각이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학교가 중심이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학교를 잘 아는 분들이 같이 이렇게 정보를 공유해서 누군가 하나는 컨트롤 타워처럼 정확하게 이 학교의 진행 상황에 대해서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일정을 단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학교가 작년에 사전 기획을 했어요, 7월에. 근데 아직 설계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있었는데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심사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심사 단계를 다 거치고 나서야 저희가 리모델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학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4층에 성면이 있고 물이 새는데 보수를 할 수가 없어요. 화장실도 여전히. 그래서 2019년, 20년, 21년까지 지금 3년 동안 이 학교를 다닌 아이들은 그 일정에 맞추느라고 여전히 낡은 학교에서 지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물론 큰 돈이 드는 거라서 다양하게 점검할 것이 많겠지만 그래도 앞으로 이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가 진행된다면 조금 더 일정을 당겨주시고 조금 더 많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전문가의 지원, 지금 전문가의 지원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 거라고 저 알고 있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건축 전문가들도 와주셔야 되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게 건축이기 때문에 행정과 관련된 일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교육부, 행정구청, 교육청 각각의 제가 교사로서 알기 어려운 예산부터 시작해서 막 다양한 것들을 알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알 수 있고 지원해 주는 분들이 꼭 계셨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해봅니다. 이런 것들을 개선해 주시면 학교에는 이제 준비된 분들이 많이 계세요. 학교는 언제든지 변할 준비가 되어 있고 특히나 학교의 미래인 아이들은 더더군다나 준비가 되어 있어요. 1년만 딱 공간에 대해서 수업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는 본인들이 살고 싶은 그리고 지내고 싶은 학교에 대해서 꿈꾸고 그림 그릴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요. 이제 교육부에서도 건축가 분들도 그리고 각각의 교육청에서도 학교를 위해 많이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낡은 학교에 그 속에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을 꼭 생각해 주시고 많이 지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미래교실 아이디어를 학생들의 아이디어를 한번 반영을 했다고 하는데요. 창이 크고
교실 방향이 정말 다양한 그 교실의 모습 정말 궁금해지고 기대가 됩니다. 유미란 선생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발표는 사전기획 과정 및 우수 사례 소개에 대한 충남교육청 이종국 사무관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앞에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무거운 자리인 줄 모르고 왔어요. 그냥 우리 사전계획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도교육청 직원들하고의 어떤 업무 공유랄까요? 뭐 이런 차원에서 이렇게 가볍게 왔는데 무겁네요. 이 자리에 쓰고 보니까. 지금 이 사전계획을 준비하시느라고 시도교육청에서는 고민이 많은 거로 알고 있고요.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 안에서 안 해본 길을 가야 되는 이게 일이기 때문에 이 안에는 적법성도 있어야 되고 적합성도 있어야 되고 여기에 교육부에서 쫓는 시간도 지금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앞에 놓여 있는 숙제들이 많은데 일단은 나름대로 고민하고 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저희가 간 것이 이게 정답이 아닐지도 모르고 또 이게 뒤에 오시는 분들이 혹시 참고로 해서 사전계획에 보다 내실 있는 그런 사업 추진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차원에서 제가 이렇게 저희 지나온 과정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육청 이게 충남교육청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 교육청 사업을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목표는 뭐 교육부에서 갖고 있는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에 대한 목표랑 뭐 저희하고 같고요. 저희가 지금 갖고 있는 사업 목표가 191동에 1조 한 1,000억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확정된 사업이 2021년 사업에 51동에 한 3,000억 정도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4개년 사업은 이제 향후 뭐 상황에 따라서 변경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제 있고 이렇게 소개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앞에 이제 서두에서 박성철 소장님이나 또 교육부에서도 얘기가 있었지만 사전계획에 대한 목적이나 그다음에 왜 하는지 그다음에 앞에 선생님 사례를 통해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왔구나 하는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제 설명을 들으셨으리라 생각하고요. 제 입장에서는 그 지금 보이지 않는 미래학교에 대한 컨셉을 좀 더 구체적으로 좀 표현하기 위한 설계 기본안을 좀 한번 마련해 보자. 나름대로 그런 생각과 그다음에 금방 말씀하셨던 것처럼 참여 설계를 기반으로 하는 사용자가 참여하는 그런 사전 계획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 또 뭐 미래학교뿐만이 아니고 모든 시설 사업을 하는 과정에선 이 사전 계획이라는 게 다시 앞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어떤 과정으로서의 이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자리매김할 것 같습니다. 사전 계획에 대한 지금 하고는 있지만 사실 이거에 대한 지침이나 정보나 아니면 어떤 매뉴얼이나 이런 게 아직은 마련되지 않은 상태예요.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우리 자체적으로 나름 이제 그동안에 공간혁신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얻은 그런 정보 그다음에 그 과정에서 참여했던 그 전문가들 그걸 기반으로 그래서 저희가 사전 계획에 들어가는 기본적인 대가 얼마를 줘야 되는지 그다음에 어떤 업무를 해야 되는지 또 어떤 내용을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를 저희 자체적으로 마련해서 지금 이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 가서 세부적인 거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절차는 뭐 진행된 겁니다만 사업 선정은 지난달에 확정했고요. 그다음에 이 과정이 끝나면 저희는 이제 실시 설계하고 그다음에 임시교사 이전하고 시설 공사하고 이게 완료되면 2024년에 미래학교의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게 지금 누차 말씀드리는데 이게 충남교육청 자체적으로 이게 설정한 게 추진 방향이고 저희 범위이기 때문에 다소 시도교육청과는 다르게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이미 진행을 하고 있는 시도교육청도 있고 아직 준비하시는 시도교육청도 있기 때문에 이게 충남교육청만의 이런 사업 추진과 방향이라는 거를 좀 이렇게 서두에 제가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제 방향은 뭐좀 시도교육과는 똑같은 상황이겠습니다만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어떤 이런 큰 또 숙제를 안고 있어요. 제 입장에서는. 예, 그렇게 하고 가능하면 우리 지역에 있는 건축사 아니면 우리 지역에 있는 대학 교수, 우리 지역에 있는 건축가 아니면 또 다른 전문가 이분들을 다양하게 많이 참여시키자는 게 저희 이제 어떤 앞에 과제였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 지역에 있는 분들을 최대한 전문가들을 끌어들여서 이 사전 계획을 추진해 보자 하는 방향을 세웠고요. 이제 뭐 적용 범위나 과업 범위에 대해서는 이거를 준비하면서 건축사 협회하고 몇 번의 회의를 했었어요. 이 업무가 어디까지고 누구 업무인지, 그다음에 여기에 이거를 하는 데에 따른 법적 타당성은 어디서 찾아야 되는지.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는데 결국은 그래도 건축사법에 나와 있는 그 공공발주 사업에 대한 건축사 기본 업무 대가 기준에 그 안에서 찾아보는 거로.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사전기획 업무를 토대로 이 업무 범위를 정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안에 보면 뒤에 가서 표를 보시겠습니다만은 건축사법에 나와 있는 사전기획 업무는 어느 정도 이렇게 틀이 한정돼 있어요. 뭐 그건 우리 교육 시설이 아닌 모든 시설에 대한 사전기획 업무이기 때문에 내용이 어느 정도 이렇게 공통적으로 돼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학교에 적용하기는 다소 어려운 점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를 비용적으로 이제 산출하기 위해서 추가 업무가 기본 기획 건축사법에 있는 사전기획 업무 외에 추가 업무가 뭔지를 좀 분석해봤더니 저희가 지금 개축하고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맞는 건지 이게 틀리는 건지 이게 개축을 해야 되는 건지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건지 그 사전에 어떤 정밀안전 진단이나 아니면 정밀 점검을 통해서 검토를 해봤냐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먼저 그럼 이걸 타당성을 한번 분석해보자. 그래서 사실은 사전기획 업무에 정밀 점검 이상의 안전 점검을 하는 업무를 추가로 줬습니다. 비용을 주고. 그래서 다시 한번 분석해봐라. 그래서 이게 사업 변경이 가능하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타당성 분석에 대한 내용을 추가했고요. 그다음에 사용자 중심의 그 미래교육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는 그 서두에서 얘기한 것처럼 여기에 따른 그 우리가 교육시설이 갖고 있는 어떤 목적, 그다음에 이 사업 추진을 위한 학교는 또 다른 TF, 교내에서는 어떤 그 다른 조직을 또 구성하셨던데요. 그 TF를 구성한다든가 아니면 중장기 배치 계획은 어떤 형태로 지금 학생 수용 계획을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건축사가 기존에 해왔던 업무가 아닌 업무들이 여러 가지가 이렇게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업무를 또 있네요. 이게 그다음에 이러다 보니까 그 아까 이제 과정에서 디자인도 도출해야 되고 그다음에 여기에 참여하는 학생, 그다음에 교직원, 그다음에 지역 주민, 그다음에 건축사 또 여기에 참여하는 그 우리 시설직 공무원들 또는 행정직 공무원들 이분들에 대한 업무 이해도가 지금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그 교육, 그다음에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공간에 대한 배치, 디자인, 그다음에 스마트의 지속 가능성 여러 가지 요소를 이 추가 과업에 이제 부여를 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그동안 우리가 행정 절차 때문에 많이 힘들어했던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 검토, 그다음에 공공건축 심의위원회 운영, 그다음에 재정투자심사, 공유재산 심의, 기타 이제 관련 법령에 따라서 이 행정관청에서 준비할 서류가 너무 많거든요. 이 서류를 그동안 조금 등한시했다고 그래야 돼요? 아니면 뭐 부실했어요. 그래서 이 업무를 건축사가 다 준비를 해라. 행정 절차에 맞게. 그래 예산 편성도 하고 이거에 따른 우리 의회 업무도 추진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업무를 추가 업무로 넣어서 건축사 업무에다 넣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건축사가 기존에 갖고 있는 사전계획 업무보다 양이 조금 많아졌습니다. 이게 아까 서두에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이 이 건축사법이라는 사전기획의 업무 범위가 규모나 검토서, 공간계획, 현장조사, 설계지침서, 그다음에 프로젝트 공정표, 그다음에 기존 건물에 대한 그 조사
이런 내용을 하는 게 원래 사법에 나와 있는 사전기획 업무인데 이 중에서도 등급별로는 뭐 대가가 1등급일 때는 3%만 설계비에 3%만 주고 2등급일 때는 5%만 주고 3등급일 때는 8%를 줬는데 여기서는 이 업무를 다 하라 하는 차원에서 설계비에 8%를 계상해 주는 거로 그렇게 준비를 하고 대가를 준비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사전계획 용역 대가를 검토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 설계비의 8%를 놓고 분석을 해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5천만 원 미만인 경우 38만 원밖에 안 돼요. 사전계획비가 8%를 주니까. 38만 원 주고 그 사전계획을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사전계획을 누가 하겠어요? 아무도 안 하죠. 건축사 협회하고 이것 때문에 많이 해봤더니 아무도 안 들어올 판이에요. 이 사업에는. 그래서 일단은 1단계 사법에 나와 있는 설계비의 8%를 일단 적용하고 두 번째 추가 업무에 대해서 추가 과업에 대해서 그 한국국민경제연구원에서 용역비 분석한 과거의 자료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교육부에 여기에 개축 리모델링 타당성 분석하는데 600만 원, 그다음에 그 결과를 노출하는데 300만 원, 그다음에 사용자 중심의 미래교육 환경 목표를 준비하고 그 하는 과정에 570만 원, 그다음에 각종 심의 관련 서류 준비하는데 120만 원 정도 해서 뭐 관리비하고 이윤 포함하니까 한 2천만 원 조금 넘게 나온다는 과거 용역 결과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에 나온 8%와 이 부분 2천만 원을 그냥 동시에 같이 포함해서 주는 거로 결론을 내렸더니 건축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그때부터는. 그러니까 규모가 작건 크건 간에. 근데 그 안에는 이 안에는 또 문제가 또 있어요. 표를 먼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맨 위에 있는 표가 맨 밑에 있는 표가 원래 기본 과업이에요. 8%를 줬을 때. 그다음에 맨 위쪽에 경사직에 올라간 표가 기본 과업에다 2천만 원을 플러스해서 준 과업 비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42학급 정도 같은 경우는 끝도 없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이런 결과물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렇게는 안 된다. 그래서 저희가 좀 조정을 했습니다. 지금 중간에 점선위로 보이는 게 저희가 이제 42학급 어디서 꺾었냐면 18학급 규모 신설학교 되는 그 기준에서 이 곡선을 좀 휘었어요. 조금 비용이. 그래서 저희가 42학급 정도 되면 한 5천에서 6천만 원 정도 사전계획표가 나오게끔. 그래서 그렇게 조정을 해서 만든 표가 바로 충남교육청에서 만든 그 사전기획 대가 기준표입니다. 그래서 최초는 아까 추가 업무에 대한 2천만 원 시작합니다. 2천만 원 시작하고 사업비별로 나눠져서 지금 사업비가 오른쪽 중간에 가보면 200억 정도 되는 사업이 있거든요. 200억 정도 되면 이제 신설학교 하나 정도 이제 되는 사업인데 그게 한 7,700만 원 정도 이렇게 나오게끔 사전기획 대가를 산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놓고 또 우리 건축사 협회하고 또 이렇게 논의를 했더니 이 부분은 서로 이해하는 거로 이렇게 해서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 자체적으로 근데 이제 사전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희 내용인데요. 저희가 단위학교별로 사업이 있고 그 단위학교 사업을 지금 사전기획자가 건축사한테 일단 용역을 줬어요. 현재. 건축사한테 사전기획에 대한 용역을 줬어요. 시군 교육청별로 다 각자 그 자기 지역에 있는 건축사들한테 줘서 지금 현재 입찰 공고 중이고 입찰을 완료한 데도 있고 근데 이 사전기획자가 건축사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경험이 너무 부족해요. 아까 말씀드린 그 추가 업무에 대한 이런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 그다음에 그 스페이스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 그다음에 그 하는 절차, 그다음에 지금 참여 설계하는 과정 이 너무 부족해서 그동안 저희들이 공간혁신을 3개년간 하면서 전문가 집단이 운영됐는데 그 안에 계신 분 20여 명들을 기반으로 저희가 바로 위에 있는 리더 촉진자들이 구성되어 있는 지원기관을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입찰 용역을 띄웠습니다. 한 3억 조금 넘거든요. 우리 지역에. 여기에 이제 그동안 사전기획, 참여 설계 하셨던 분들, 그 다음에 교육과정 전문가, 그 다음에 스페이스 프로그램에 대한 거, 그 다음에 그 나머지 그 학교와의 어떤 그런
교육, 아까 학생들에 대한 교육, 교사들에 대한 교육, 그다음에 우리 그 건축사들에 대한 교육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업무적으로 지원해줄 이 지원기관을 별도로 그 상위에 뒀습니다. 그래서 이 부족한 건축사들이 사전계획을 업무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원기관하고 협업하고 이 촉진자들을 이 안에 있는 촉진자들을 동원해서 같이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일단은 준비는 했는데 첫 해는 어려울 거로 저희도 예상하고 있고 이 지원기관에서도 많이 어려울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경험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전계획 업무를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 충남 건축사협회 회원이 한 500명 정도 되거든요. 거기다 의뢰를 해봤더니 내가 학교에서 하는 이 미래학교 사전계획 업무에 관심 있게 참여해 보겠습니다라고 의사를 보내오신 분이 180명이에요. 생각보다 많았어요. 그래서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그 중에서 사전계획에 직접 이제 낙찰을 해서 하시는 분은 한 30명, 40명 정도밖에 안 될 거로 예상을 합니다만 이 정도 지역 건축사들이 의지를 갖고 계시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당히 환영했습니다. 이렇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체계별로가 이렇게 조직은 되어 있습니다만 이 단위별로 제가 업무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희 본청에서는 사전계획 업무를 총괄을 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따른 그 리더 아까 지원기관 있죠? 지원기관은 이제 저희가 업체를 지역에 있는 대학이나 아니면 관련되는 기관을 저희가 선정해서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각종 교육 그다음에 이거에 따른 업무 그다음에 이거에 따른 뭐 과업 설명이나 기타 용역 대가 이런 거는 당연히 본청에서 다 준비하고요. 각종 심의가 있어요. 뭐 공투심이나 아니면 재정 투자심이나 개축심이나 이거는 본청에서 일괄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래학교는 재정투자심의를 한 건으로 묶어서 50개 학교면 50개 학교를 하나로 묶어서 상정하고 혹시 공유재단 심의가 의회에 갈 때도 저희가 일괄로 하나로 묶어서 지역교육청 각각이 아닌 하나로 묶어서 저희가 본청에서 각종 심의를 하는 거로 그렇게 업무 지원하기로 했고요. 교육지원청 업무가 참 애매해요. 교육지원청이 촉진 사안전 기획과도 낙찰을 통해서 줬고 그다음에 그 위에 지원기관이라는 기관이 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육지원청 기능이 다소 떨어지긴 하는데 여기에 따른 이제 행정 절차는 또 교육청에서 다 해야 되거든요. 사전계획 용역 발주 당연히 지역교육청 다 해야죠. 본청에서 안 하니까.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이제 관리 이런 거를 좀 해줘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지역교육청에서 지금 갖고 있는 개축과 리모델링에 대한 타당성 분석을 같이 조금 이제 지역교육청에서 좀 하게 될 겁니다. 이제 물론 안전 전문 기관에서 그에 대한 정밀 점검이나 정밀 안전 진단을 통해서 구조를 확인해 주면 건축사하고 경제성 분석하고 타당성 분석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 이제 교육청 직원들이 같이 참여해서 하고 이 아까 서두에 있던 서류를 만드는데 상당히 미숙해요. 건축사들 이 서류 자체 제목도 이번에 처음 듣는 건축사가 많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용 샘플을 만들어서 지역교육청에 안내하고 이것이 우리 투자 심사에 들어올 공용 양식으로 해서 각종 서류에 대한 이제 표준화를 해서 지역교육청 직원들한테 안내해서 여기에 맞게끔 서류를 작성하게 그렇게 이제 지역교육청에 그런 업무를 지원하고요. 기타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설계 기획이나 사전계획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 검토 업무는 지역교육청에서 직접 지원합니다. 이제 학교가 이제 참 지금 선생님 참 고생 많이 하셨다고 앞에서도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지금 직면하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선생님들이 업무로 지금 이거를 지금 보고 계시는 분이 많은데 학생들 입장에서 좀 봐줬습니다는 한 생각을 역설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선생님들은 업무로 보고 계시는 분이 많아서 담당자를 지정하는데 교장 선생님이 애를 먹고 계셔요 지금. 당장 이제 사전기획자가 설정이 돼서 지금 학교 관계자하고 교장 선생님하고 다 모여서 이제 저희도 사업 설명회를 해야 되는데 학교 내 이제 그런 조직을 구성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어려움이 있어서 학교는 이제 그런 조직을 어떻게 됐든 간에 이제 만들어 줘야만 저희가 이제 같이 갈 수 있기 때문에 학교 내 그 사업 추진에 대한 아까 미래학교 이렇게 무슨 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이제 학교에 그런 팀을 좀 만들어줘야 되고 지역사회에서 이제 복합화로 받아들일 내용이 뭔지를 학교에서는 또 교장 선생님들이 혹시 필요한 거 있으면 지역사회하고 좀 협의하시고 그다음에
교육과정과 관련된 이제 분석을 해야 되는데 실업계 고등학교는 교육과정 개편을 이렇게 수반하고 있기 때문에 좀 어렵더라고요. 실업계 고등학교는 보니까. 그래서 미리미리 교육과정 개편을 준비했으면 이번에 딱 맞춰서 넣는데 지금 과정에 와서 교육과정 개편한 논의를 같이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실업계 고등학교는 그런 부분이 좀 추진하는 데 어렵고 그래서 사실은 교육 전환에 대한 방향을 설정하라고 학교한테 이렇게 메시지는 가 있지만 어떻게 준비하라는지 모르고 계세요. 또 미래학교의 교육 전환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사실 이거는 사실 교육부에 조금 이제 숙제를 드리고 싶은 게 아직도 시도교육청도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 건지를 아직 모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또 다른 이제 교육부 차원에서 좀 설명이 저희가 나가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설명할지를 모르겠어요. 어떻게 준비하라고 그 학교에서 준비를 하셔야 될지 이런 거는 본부 차원에서 좀 지원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제가 전문 지원 기관을 둔다고 했는데 그 부분이 이제 지금 아까 촉진자, 리더 촉진자, 퍼시터데이트들이 전문가들이 들어와 있는 그룹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사전 기획 그다음에 참여 설계를 어떻게 보면 지원 같이 협업해서 하시는 분들이 이 그룹이에요. 여기 이제 과거에 경험이 많았던 분들이거든요. 공간혁신 할 때도 다 참여하셨던 분들이고 그래서 그 다 해보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사전 기획하는 건축사들하고 같이 협업해서 일을 끌어 나갈 거로 지금 저희는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직접 여기 이 촉진자로 있는 분들이 직접 무슨 서류를 만들고 막 이렇게 어떤 행정기관에 뛰어다니고 이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이제 주로 건축사나 아니면 우리 그 지역교육청에서 할 텐데 거기에 따른 지원이나 교육, 그다음에 안내, 홍보, 기타 이런 업무를 이분들이 이제 하실 거예요. 아까 지금 촉진자라고 하셨던 분들이 과거 경험이나 그런 부분을 가지고 그래서 이런 촉진자 역할을 저희는 도내에 있는 전문 기관을 지정해서 위탁해서 운영한다. 2021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그다음에 이제 사전 기획자예요. 금방 말씀드렸던 건축사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건축사로서 이제 촉진자 앞에 서두에 말씀드린 전문 기관과의 업무 협업을 통해서 실지 사전 계획을 발로 뛰는 사람들이 이제 지금 사전 기획자로 이렇게 업무를 나눠서 이렇게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뭐 사전 기획자는 앞에 표에서 봤듯이 현황 분석, 그다음에 설계 계획에 관한 거, 마스터 플랜, 그다음에 사업비 검토 여러 가지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그 업무를 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각자의 업무를 이런 식으로 좀 구분해놨습니다. 오늘도 이제 저희가 SNL을 통해서 많이 회자되고 있는데요. 과연 예산은 어떻게 할 거며 이 절차에 따른 각종 행정 절차를 어떻게 이끌어갈 건지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저희 별도로 저희가 교육부에 있는 기본 로드맵을 가지고 저희가 별도로 만들어 봤습니다. 여기서 이제 저희 거예요. 충남 거. 3월에 사업 대상이 확정돼서 사전계획 용역을 일단은 줬습니다. 올해 4월에 줬고 그걸 통해서 이제 스페이스 프레임이나 마스터 플랜 등 이제 수립하면 과정 중에서 할 거고 저희가 정밀 점검 용역을 동시에 줬어요. 왜? 한 번 더 검토해 보라고. 이게 개축인지 리모델링인지 너무 방만하게 개축을 하는 건 아닌지라는 의회의 질타가 한 번 있었거든요. 그래서 무분별한 개축을 하는지 않는다는 어떤 타당성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안전에 관한 비용을 별도로 줘서 그 결과를 가지고 사전기획자가 분석을 할 거고 이렇게 사전기획 업무가 진행되면 저희가 언제 끝날 예정이냐면 5개월 줬거든요. 8월 정도에 끝날 예정인데 사실은 이 사업에 대한 사업 규모 이게 최종 얼마인지 이 사업이 얼마인지는 사실 그 전에 받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8월에 예산 편성을 해야 되는데 이 예산 편성할 근거가 없어요. 지금 사전계획이 마치지 않으면 그러다 보니까 지금 행정 절차를 쫓아가고 있어요. 지금 여기에 거꾸로 뒤로 쫓아서 그래서 타시도도 이 부분이 엄청 고민을 하고 계시다고 지금 얘기를 들었고 저희가 그래서 7월에 개축 심의를 일단 잡아놨고요. 공유자에 대한 심의도 7월에 잡아놨어요. 7월 의회에 맞춰서 가려고 그러려다 보면 사전계획이 빨리 끝내야지 지금 이거에 대한 내용이 거기에 따른 지금 미래학교 조성심의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미래학교 검토위원회로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이게 오타가 나가지고요. 그다음에 그 사전기획 업무 공공건축 사전기획 업무 사전검토 받아야죠. 그다음에 공공건축 심의 받아야죠. 그다음에 재정투자 심의가 저희가 8월까지 끝내야만 의회하고의 발걸음이 같아져요. 그래서 조금 급해요. 저희가 사실 어떻게 보면 저희 의회 일정이
다른 이제 시도교육청 의회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하다 보면 8월에 받고 8월에 저희가 설계 공모를 띄울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방안은 개축은 일반 설계 공모로 띄우고 리모델링은 제한 공모로 지금 띄우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한 공모가 설계 공모가 뜨면 이 결과가 11월에는 사업자가 확정이 되고 사업자 확정됨과 동시에 설계자 계약을 하고 선급금을 지금 줄 예정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조기 집행 때문에 여기도 같이 지금 발목이 잡혀 있거든요. 그러면 일정 부분은 국고 정도는 소화가 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맨 밑에 거는 이제 우리 교육부 일정이고요. 제가 여기까지 준비하는데 이제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그래 지금 저희한테 주어진 돈은 사업비예요. 개축 270, 리모델링 얼마. 이 사업비인데, 근데 이 사업비가 이게 전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을 좀 구분을 했어요. 구분하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가 기초 자료로 전체 연면적, 학교 전체 연면적과 지금 사업 연면적, 그다음에 현재 학급 수와 학생 수는 일단 기본적인 자료로 가지고 저희가 지원 기관을 아까 3억 정도에 준다고 그랬는데 계산해 보니까 한 설계비의 3% 정도를 빼면 위탁 용역 주는데 3억 3천 정도는 보니까 이렇게 이 전체 사업비에서 좀 이렇게 확보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전체 사업비에서 설계비의 3% 정도를 사업비로 빼고 사전기획비는 아까 말씀드린 설계비 8%와 추가 가업에 대한 2천만 원, 그다음에 정밀점검비는 별도로 계산해서 견적을 받아서 학교별로 단위 학교별로 이렇게 구분했고요. 그다음에 설계비는 어디서 끌고 왔냐면 시설비를 근거로 끌고 왔어요. 시설비를. 그 얘기는 사업비에서 끌고 온 게 아니고 시설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설계비도 나오고 부대비도 나오고 감리비도 나오고 그러니까 이 시설비를 확정해야 되는데 그래서 좀 애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테리어 설계비라고 중간에 하나 있어요. 이건 뭐냐면 이 공간혁신을 해오는 과정에서 이 디자인 설계를 하는 과정에 설계자들이 다 비용에 대해서 너무 불만이 많았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줬으면 할 수 있겠냐 인테리어 설계를 아니면 3D나 아니면 이런 부분을 그랬더니 이 설계가 건축사법에는 설계가 계획 설계 20% 중간 설계 30% 실시 설계 50%거든요. 이 실시 설계 50%에 해당하는 비용의 50%만 실시 설계라는 게 전기, 토목, 통신 다 있거든요. 그중에 건축 분야에 해당하는 50%만 인테리어 설계비를 줬더니 적정 인테리어 설계비가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 정도만 일단 비용 산정을 했고요. 그래서 시설비는 제가 여기 3번 단가들을 적용했는데 시설비는 뒤에 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축은 철거가 있고 그 다음에 스마트 구축비는 원래 교육부에서 지정해준 그 면적당 20만 원씩 계산했고요. 임시교사비를 사전에 산출을 해놔야 되는데 사실 고민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산정했냐면 지금 리모델링이나 개축하고자 하는 연면적의 60%만 반영했어요. 왜 그러냐면 인근 교사나 아니면 임시 저쪽 다른 교실에 가서 수업할 수 있으면 가능하면 그런 쪽에 가서 수업하시라고. 이게 사업비이기 때문에 임시교사비로 너무 많이 쓰면 사업비가 그만큼 위축되니까 60% 선에서 선정을 하고 이걸 한 실당 면적 90으로 나눠서 지금 현재 견적 금액으로 뜨고 있는 4,100만 원 정도 실당 12개월 사용.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정도를 일단 임시 교사비로 산정을 했고요. 근데 밀학교 전환금은 이것도 학급 수대로 다 하니까 일부 동만 리모델링하거나 개축하는 학교가 나오더라고요. 거기를 48학급을 다 하니까 너무 많은 거예요. 밀학교 전환 준비금이. 그래서 전체 규모 대비 그래서 제가 1번과 2번을 따라서 차등 적용했던 얘기는 전체 교사 대비 이번 사업 면적이 얼마인가 그걸 구분을 해서 좀 이건 조정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감리비나 시설 부대비는 우리 아까 앞에 있는 시설비대로 시설비를 근거로 끌어왔고 이렇게 해서 계산해 보니까 순 시설비 단가가 개축이 190만 원이에요. 우리 개축이 190만 원이면 계략 100 곱하면 1억 많더라고요. 이것도 보니까. 그 다음에 리모델링이 100만 원대예요. 100만 원에 100 곱하면 1억이거든요. 리모델링 1억 할 게 있나? 어떤 때는 그런 의문도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구분을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순시설비 단가가 이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면 가능하겠다라고 판단해서 일단은 사업비를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전 학교에 대해서. 그래서 그걸 근거로 하전기획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진행 과정에서 임시교사가 필요 없는 학교도 있어요. 그런 데는 이제 조정을 할 겁니다. 변경해서 중간에. 근데 개축이 리모델링으로 바뀔 것도 있고 리모델링이 개축으로 갈 것도 있고 그래서 중간 사전계획을 통해서 그런 사업 유형의 변경이나 아니면 사업 범위가 다소 조정될 거는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지금 사전계획배 산정의 기초라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금방 말씀드렸던 그 내용이고요. 중간 표를 과정에서 제가 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이게 이제 저희 전체 엑셀로 이 툴을 만들어서 지역교육청에 제공했습니다. 단위 학교별로 각각의 아까 제가 그 구분이라고 했던 데서 말씀드렸던 프로테이지를 적용해서 전체 학교를 이렇게 구분해놓고 학교별 단위 사업비가 최종 사전계획을 통해서 확정되면 학교 간 사업 조정도 될 거고 또 학교 내에서도 사전 저기를 될 거고 그래서 아마 사전계획이 끝나면 어느 정도 이렇게 좀 구분이 될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없나요? 네. 저희가 이렇게 준비를 해왔는데 이제 지역교육청에 시도교육청에서도 이 부분 때문에 고민도 많고 이제 저희가 답이 아닌가 합니다. 이제 조만간 한국 교육시설 안전을 통해서 또 매뉴얼이 나올 테고 또 표준 사업비 단가에 대한 기준도 나올 테고 과업에 대한 지침도 나올 텐데 그거 전까지는 그래도 가야 되는 길이고 또 시간에 쫓기고 의회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일단은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 사례를 통해서 시도교육청에서 이 사업을 준비하는데 조금 보탬이 됐으면 하고 보다 더 좋은 방안으로 검토해 주셔서 추진해 주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종국 사무관님의 발표까지 잘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교육청 담당자, 건축사 등 사전기획 수행 관계자와 관련한 사업 설명의 일정이 종료되었습니다. 실시간 생방송은 녹화본으로 추후 업로드될 예정이고요. 채팅창 질의사항은 확인 후 추후 공식 홈페이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kr 게시판에 FAQ로 답변 드릴 예정입니다. 설명의 자료도 함께 공개될 예정이니까요.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제1차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자분들께서는 퇴실 시 명찰을 교육장 입구 데스크에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구축을 위해 노력하시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진행의 아나운서 김선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